회사 단톡방에 불이 나고 꼰대 상사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주식 계좌는 파랗게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패닉에 빠져서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한숨을 쉴 때 마치 남의 일처럼 평온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꼭 한 명쯤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보통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와, 진짜 멘탈 대단하다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 혹시 감정이 없는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시스트인 걸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전혀 아닙니다. 그분들이 감정이 없어서 평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처절하게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타봤고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바닥을 쳐본 경험이 있는 분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들의 평온함은 무감각이 아니라 끔찍한 상처와 번아웃 속에서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완벽하게 진화한 결과물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한 사람들, 즉 멘탈 갑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어떻게 감정의 소모를 막아내는지 그 뇌과학적 비밀을 모두 해체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생에서 제대로 한번 박살 나보면 사람이 저렇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밑바닥까지 추락해서 온갖 쓴맛을 몸으로 다 받아내고 나면 우리 뇌는 일종의 각성 상태에 들어갑니다. 아, 내가 여기서 화를 내고 발을 동동 구른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는구나. 내 소중한 에너지를 이런 곳에 낭비하면 결국 나만 손해구나. 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외상 후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끔찍한 상처가 사람을 파괴하는 대신 오히려 뇌의 회로를 완전히 새롭게 재편성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평온해 보이는 그들의 뇌는 결코 감정이 메마르거나 굳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최고 효율의 에너지 최적화 생존 모드를 켠 것입니다. 바닥을 쳐본 뇌는 분노나 억울함 같은 격렬한 감정이 얼마나 엄청난 체력과 정신력을 갉아먹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상식 밖의 상황이 닥쳤을 때 상황에 화를 내는 것을 완벽한 적자 투자라고 판단해버립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허락된 하루의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없는 곳에는 아예 감정의 스위치를 꺼버림으로써 진짜 중요한 내 삶의 평안을 지켜내는 고도의 생존 전략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침착하고 평온한 사람들은 아예 화가 나지 않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화가 나고 당황하며 심장이 뜁니다. 다만 자극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튀어나가는 반응이 아니라 한 템포 쉬고 내가 어떻게 움직일지 결정하는 대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진짜 비밀은 뇌과학자 다니엘 골먼이 말한 편도체 납치 현상을 방어하는 기술에 있습니다. 상사에게 부당한 꾸지람을 듣거나 운전 중 누군가 차를 갑자기 끼어들 때 우리 뇌의 비상벨인 편도체가 폭주하며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의 전원을 완전히 꺼버립니다. 이때 우리는 이성을 잃고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후회할 말을 내뱉고 소중한 에너지를 허공에 뿌려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무서울 정도로 평온한 사람들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3초의 공간을 단호하게 확보합니다. 이들은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 꺼져가는 전두엽을 강제로 다시 가동하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의식적으로 쉼표를 찍고 올라오는 감정을 마치 남의 일처럼 지켜보는 것입니다. 오, 지금 저 사람의 무례한 말 때문에 내 심박수가 올라가고 있네 방금. 저 태도에 내가 짜증을 느끼기 시작했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관찰자 시점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위기에 처했을 때 관객인 우리는 긴장하지만 패닉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무대 밖, 객석에 앉아있는 관찰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기 인생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동시에 객석에 앉아있을 줄 압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세워두고 지금 내게 닥친 위기를 마치 스포츠 중계하듯 객관적으로 바라봄으로써 뇌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을 완벽하게 막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언제나 벌어진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덧붙여진 우리의 해석입니다. 고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인간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통찰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오버띵킹, 즉 생각 과잉은 뇌가 아주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비극적인 소설에 불과합니다. 평온한 사람들은 이 소설의 연재를 즉시 중단시키고 생각과 사실을 칼같이 분리하는 인지적 탈융합 능력이 탁월합니다.
예를 들어 출근길에 상사에게 밝게 인사를 했는데 상사가 무표정하게 그냥 지나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즉시 최악의 시나리오가 쓰이기 시작합니다. 왜 인사를 안 받지? 내가 어제 보고서를 늦게 내서 단단히 찍힌 게 분명해. 앞으로 내 회사 생활은 완전히 꼬여버렸어 하고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웁니다. 하지만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원시 시대부터 맹수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모든 애매한 상황을 가장 부정적이고 위험한 쪽으로 해석하도록 진화한 우리 뇌의 부정 편향이 만들어낸 완벽한 가짜 뉴스입니다. 반면에 강철 멘탈을 가진 사람들의 필터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그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데이터만 사실로 인정합니다. 상사가 내 인사를 받지 않고 지나갔다. 오직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그 뒤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추측들은 모두 휴지통에 버리는 데이터로 취급합니다. 저 사람 오늘 아침에 배가 심하게 아픈가 보다. 혹은 아주 중요한 업무 생각을 하느라 내 인사를 전혀 못 받나 보네. 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채 더 이상 깊이 파고들지 않습니다. 결국 상처라는 것은 상대방이 내게 직접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무심한 행동이나 무례한 말을 내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내 뇌가 나 자신을 잔인하게 공격하도록 방치할 때 생겨나는 자해 행위에 가깝습니다. 평온한 사람들은 확실한 증거가 없는 뇌의 망상을 즉각 폐기 처분함으로써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유지합니다. 감정을 관찰하고 사실을 분리하는 법을 알았다고 해도 우리 주변에는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 에너지 도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 특유의 지나친 오지랖 문화와 끊임없이 남을 평가하는 시선 속에서 내 멘탈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서울 정도로 평온한 사람들은 여기서 아주 냉정하고 탁월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바로 스티븐 코비가 말한 영향력의 원과 관심의 원을 철저하게 분리하여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에너지를 아침에 충전된 스마트폰 배터리처럼 아주 소중하게 관리합니다. 어제 유명 연예인이 무슨 사고를 쳤다더라. 누가 내 뒷담화를 했다더라. 내일 날씨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직장 동료의 꼬인 성격을 어떻게 고쳐놓지 같은 고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에서 여러분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평온한 사람들은 이런 통제 불가능한 영역에는 단 1%의 배터리도 절대 낭비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들은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들을 차단하는 데 있어서 손절의 예술을 아주 우아하게 발휘합니다. 원래 주식시장에서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주식을 파는 행위를 뜻하는 손절은 이제 나를 병들게 하는 독성 관계를 단호하게 끊어내는 현대인의 필수 생존 기술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남의 흉만 보는 사람이나 선을 넘는 오지랖으로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을 마주하면 이들은 내가 저 사람의 성격을 고칠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답이 아니오라면 그들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 관계에 대한 관심을 끄고 내 삶에서 로그아웃 시켜버립니다. 이들의 손절은 결코 인간미가 없거나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바꿀 수 없는 타인에게 에너지를 쏟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행동이며 관계를 잘라내는 것이 내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훌륭한 리스크 관리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타인은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지만 세상에 대한 나의 대응 방식은 온전히 100%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타인을 바꾸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고 거기서 아낀 모든 에너지를 오로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적으로 쏟아붓습니다. 이론을 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뇌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무서울 정도로 평온한 사람들도 처음에는 수없이 흔들렸지만 다음에 3가지 단계를 반복하며 뇌의 회로를 완전히 새롭게 재배선했습니다. 첫째, 3초 호흡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즉시 입을 열거나 행동하지 마십시오. 딱 3초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며 감정과 나 사이에 안전한 공간을 만드십시오. 이 3초가 편도체의 폭주를 막고 이성의 뇌인 전두엽을 깨우는 가장 결정적인 골든타임입니다. 둘째, 감정에 이름 붙이기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의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구체적인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편도체의 활동이 즉각적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아, 짜증나 죽겠네 라고 거칠게 반응하는 대신 아, 지금 내 마음에 짜증이라는 감정이 올라왔구나 하고 제3자의 시선에서 감정의 이름표를 붙여보십시오.
이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분노의 크기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며 이성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통제 가능한 작은 행동에 집중하기입니다. 상황이 엉망진창이고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것처럼 당황스러울수록 내가 지금 당장 통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질러진 책상을 깨끗하게 정리하거나 차가운 물을 한 잔 천천히 마시는 단순한 행동들이 위기 속에서 잃어버린 통제감을 내게 다시 가져다 줍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뇌가 패닉의 늪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고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다는 강력한 감각을 즉시 되찾게 해줍니다. 인생을 책이 아닌 온몸으로 배워본 사람들은 압니다. 진짜 강한 것은 절대 부러지지 않는 뻣뻣한 나무가 아니라 어떤 것엔 충격도 부드럽게 흡수해버리는 유연한 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선을 긋기 시작할 때 주변의 친구가 줄어들고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고립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사회적 지능이 더 높은 차원으로 완벽하게 진화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타인의 무례함에 상처받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 영상이 인간관계의 무게로 지친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단단한 일상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험난한 세상에서 당신의 멘탈을 지켜줄 강력하고 실용적인 심리학 무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